아, 서윤이가 왔어야 되는데. 함수가 뭐니, 얘들아? 종호가 함수가 뭐야? 함수가 뭔지 알아야지 고르지. 태근아, 함수가 뭐야? y는 fx. 아이, 나이씨. 다 y는 fx인데? 어? 얘들아, 함수가 뭐야? 얘들아, 정의 알아야 돼.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 오? 처음 본 아저씨인데? 이름이? 찬유. 들어가. 센 안 갖고 오신 분 없죠? 센 있어? 왜 없어? 찬유야, 내 이름 안 까먹을게. 이거 통계인데? 어디 갔어? 얘들아, 함수가 큰 집합이야? 대응이 큰 집합이야? 대응이란 말도 들어봤잖아. 1대1 대응할 때 그 대응. 함수가 큰 말이야? 대응이 큰 말이야? 함수가 큰 말이야? 디질랜드 진짜. 얘들아, 대응이란 거는 원소랑 짝짓기 하는 게 다 대응이야. 그 수많은 대응들 중에서 우리가 펑션이라고 정의가 되려면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함수가 되려면 두 가지 만족을 해야 돼. 첫 번째는, 야, 그러면 니네 집합 x하고 집합 y의 이름은 알지? 집합 x가 뭐야? 정의역. y는 치역. 지랄. y는 공역이라고 부르죠? 시험 어떻게 보지? 큰일 났네. 열심히 해. 야, 니네 숙제하는데 퍼내자 숙제한다고 또 주접 떨고선 센 숙제 하나도 안 하면 또 시험 못 봐. 알았지? 자, 우리가 함수를 기본적으로 표기를 할 때 집합 x에서 집합 y다. 요거는 이제 대응의 표기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집합 y를 공역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펑션이라고 정의를 해 주시려면 특정한 두 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뭘 만족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정의역에 속한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키워드는 요거야. x의 모든 원소가 가야 돼, y로. 두 번째는 어떻게 가야 돼? y에 하나씩 가야 돼. 요 두 개를 만족하는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해돼?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펑션이 요 집합에서 함수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만 보시면 되냐 하면요. 봐봐. 자, 지금 집합 x가 -2, -1, 0.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묶어봐. 자, 집합 y가 0, 1, 2.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묶어보세요. 자, 그러면 니네는 저 기억, 니은, 디귿에서 기억부터 봐봐. fx는 지금 절대값 x로 가래. 그럼 -2는 어디로 가란 얘기야? 2로 가란 얘기야? -1은 어디로 가란 얘기야? 1로 가란 얘기야. 0은 0으로 가란 얘기죠. 그치? 그럼 얘가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을 두 개를 줬잖아. 어디만 보면 돼? 여기만 보면 돼. 즉 집합 x의 모든 원소들이 하나씩만 뻗어나가고 있느냐야. 얘가 하나씩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의 관심은 밖이야. 얘는 하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여러 개를 받아도 돼. 화살표를. 출발이 모두 출발, 몇 개씩 출발? 하나씩 출발을 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고. 얘를 갖다 우리가 펑션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기억은 모두 하나씩 출발했으니까 함수가 맞죠? 그치? 자, 그 다음 니은 봐봐. 자, 니은은 자,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라는 관계식으로 대응을 시키래. 얘들아, 얘네들이 함수라 그래서 얘네들이 무조건 함수가 아니라고.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x가 하나씩 꽂혀야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지. 이미 함수가 아닌 거야. 마이너스 2가 원래 3으로 가야 되는데 3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치? 0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 갈 데가 없지?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얘만 뻗어나갔고 얘네들은 지금 출발도 못했지?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되시겠죠? 응? 자, 그러면 디귿. 자, 디귿은요, x가 0 이상일 때는 전부 1로 가래. 0 이상일 땐 1로 가고 0보다 작은 애들은 2로 가래. 얘네들은 전부 2로 와. 어디만 보면 돼? 여기만 보면 돼. 모두 다 하나씩 출발했죠. 되시겠죠? 자, 그래서 함수를 고르시오가 여러분들 내신에 객관식 1, 2, 3번 중에 하나로 나올 거야, 이번에. 고를 수 있겠죠? 응? 저기 함수의 정의. 자, 넘어가시고. 자, 나머지 문제들 해보시고. 레오나, 일찍 와. 올라. 지랄도 안 돼. 세트냐? 뭐 하다 왔어? 놀다 왔지? 왔는데 물 마시고 있어가지고 서윤아, 너 머리가 많이 자랐어. 어? 자, 그 다음에 962번. 어이. 책 아. 야, 니네 함수값들은 잘 구해. 그냥 얘는 설명 없이 갈게. F3. 지금 펑션이 두 개의 정의역에 대해서 나뉘어서 정의가 돼 있어, 그치? 자, 그러면 F3은 x가 0에서 4 사이니까 위에다 꽂으시오지? 자, 그럼 F3은 4로 구해줘, 그치? 자, 근데 이제 F29를 구하래. 자, 얘는 4보다 크니까 밑에다 꽂아야 돼. 그럼 F29는 뭐랑 같다야? F25랑 같다야, 그치? 다시 밑에다 꽂으면 F21과 같다야. 자, 이거를 갖다가 몇 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오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무슨 뜻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fx랑 얘들아 fx-4가 같대.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나? 무슨 함수라 그래, 이런 거? x가 4씩 커질 때마다 또는 4씩 작아질 때마다 함수값이 계속 똑같아. 반복이야. 무슨 함수? 아, 주기함수란 말 아직 들어본 적이 없나? 요런 애들 우리가 주기함수라 그래. 겨울에 저기 대수 가면 바로 배울 거야. 삼각함수 가서. 즉 4씩 계속 함수값이 커져. 아니, 함수값이 커지네. 함수값이 똑같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4씩 커짐에 따라 4씩 작아짐에 따라 함수값이 똑같아지니까 결국 니네는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x를 4로 나눈 나머지만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공통점이 다 뭐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이야? 1인 애들이지. 그럼 결국 우리가 요 규칙에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은 자, 어디까지 들어왔을 때 요 범위까지 들어와야 지금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어? 4씩 작아지다 보면은 1까지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얘가 F1이 되면 위에 관계식에 대입해서 2로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두 개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답은 뭐 6으로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그쵸?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함수 값을 하고 나서 요거 하나를 더 정의를 할게. 우리 집합에서 함수에서 이제 집합을 3개를 배우는데 니네 2개는 이미 했어. 첫 번째 정의역이라는 거는 집합 x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했고, 자, 공역이라는 거는 집합 y를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치역이라는 거는 뭐의 집합이야? 2번 제목이 뭐야?
함수값. 치역은 뭐의 집합? 함수값들의 집합이야. 그래서 치역을 우리가 정의를 조건 제시법으로 써보면, 자, 치역은 fx들의 집합이야. 함수값들의 집합이고, 이때 x는 뭐의 원소일 때? 정의 역의 원소일 때. 얘의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 치역하고 공역을 구별을 해야 돼. 응? 자, 넘어가시고, 자, 유형 3번으로 가볼게요. 상문제 하나 있는데 집에서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967번 가봐. 자, 지금 요런 형태의 관계식을 하나 줬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험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저런 형태의 관계식을 최소 1000번은 볼 거야. 특히 미분적분 들어갔을 때. 자, 지금 요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봐봐. 이 멘트 자체가 무슨 멘트야, 이거? 항등식 멘트지.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등식을 하나 줬어.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얘는 항등식이란 얘기야. 그치? 근데 이 항등식이 지금 펑션 형태, 즉 함수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항등식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치?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항등식을 우리가 함수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냥 이름만 방정식이야, 얘들아. 원래 본질은 항등식이야.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항등식이면은 항등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작업들이 있잖아. 항등식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 중간고사 때 배운 거? 1학기 때? 항등식의 목표가 뭐야? 얘들아, 방정식과 항등식은 구별이 돼야 돼. 방정식은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야. 그 특정한 x를 우리가 해라고 부르고 그 해를 구하는 게 방정식의 목표야. 그치? 근데 항등식은 모든 x나 모든 xy에 대해 성립하는 거지. 그럼 그런 애들은 xy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 항상 성립하니까. 그럼 뭐가 목표였어? 1학년 1학기 때는 그 항등식에 속한 또 다른 미정 계수를 구하는 게 목표였어. 그래서 그 미정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을 배웠어.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 근데 그 계수비교법이란 건 항등식에서 특정한 다항식에서만 성립해. 양변이 모두 3차야. 그럼 3차항의 계수끼리 같아야 되고, 양변이 모두 2차야. 2차항의 계수끼리 같아야 되지. 이게 1학년 1학기 때 배운 항등식의 계수비교였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다항식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그치? 그러면 항등식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항등식을 봤을 때 생겨야 되는 마인드가 적절한 숫자를 대입을 할 수 있느냐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어떤 x, y를 꽂아도 항상 성립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거기서 내가 적절한 x, y를 꽂는 게 내 실력이란 말이야. 그치? 걔를 꽂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응? 그래서 그 숫자를 꽂아주는 연습을 지금 요 함수 파트에서 하는 거고, 요 관계식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3년 내내 나올 거야. 응?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요거 관계식 만족한데 이때 F1은 2래. 근데 사실 이게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숫자를 꽂아서 할 거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선행을 하게 되면은 요 관계식이 지금 어디에서 성립하는 관계식인지가 보이거든? 혹시 지수함수라고 들어봤나? 그치. 저거 지수함수에서 성립하는 관계식이야. 자, 이런 지수함수가 있다고 쳐봐. 요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지수끼리는 더하기지. 얘가 fx, 얘가 fy, 얘가 fx 플러스 y.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엔 니네 눈으로 보인다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지수함수까지는 니네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뭐에 입각해서? 요거에 입각해서 그냥 구해보자는 거야.
응? 자, 그럼 우리가 F1을 알아. 자, F1을 알면 저 관계식에서 니네는 뭘 구할 수 있을까? 0을 구할 수 있다고? F1을 아니까 F2를 구할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X, Y에다가 둘 다 1을 꽂아봐. 얘들아, F0을 구할 수 있긴 한데, 발문을 봐봐. 우리 뭐 구해야 돼? F7을 구해야 되지. 그럼 F7을 구하는데 F0을 구하는 거는 살짝 약간의 뻘짓거리 뭐 그런 느낌 들지 않아? 뭔가 계속 함수값이 커져 나가야 될 거 아니야. F1에서부터. 그치? 자, 그러면 XY에다 1을 꽂아주면은 좌변은 F2, 우변은 F1 곱하기 F1이니까 이렇게 하나 구해질 거고요. 그쵸? 되죠? 자, 그러면 F2를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둘 다 2를 한번 꽂아볼게. 자, 그럼 얘는 좌변은 F4가 되고 우변은 F2 곱하기 F2니까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한 방에 가려면 뭐 구하면 돼? F7을 구하고 싶어. F3을 알면 되겠지. 그치? 근데 F3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지금? 구할 수 있지 왜 없어? F1도 알고 F2도 아는데. 그치? 뭐가 핵심이라고? 문제 상황에 맞게 내가 적절한 숫자들을 잘 꽂아줄 수 있느냐. 이게 항등식의 기본 마인드야. 되죠? 자, 그러면 1하고 2를 꽂아주면 좌변은 1 더하기 2니까 F3. 우변은 바로 갈게. F1은 4, F2는 F1이 2였죠? F2는 4. 그럼 F3은 8이야. 그치? 되시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요거 두 개 F4와 F3을 아니까 자, 4하고 3을 꽂아주면 F7은 F4 곱하기 F3이 돼서 이렇게. 그치? 되시겠죠? 응?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F7을 구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건 만약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fx가 지수 함수네를 알아차렸다고 쳐봐. 응? 여기서 지수 함수 가면 봤죠, 그쵸? 그럼 만약에 알아차렸다고 치면은 보세요. 자, fx가 내가 지수 함수인 걸 알아차렸어. f1 가지고 뭐가 구해지겠어? a가 구해지겠지. 1 꽂아주면 f1은 a의 1승이니까 얘가 2야. 그치? 그러면 fx란 거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야. 그럼 여기다가 뭐 꽂으시오야? 7 꽂으시오지. 그럼 f7은 2의 7제곱이 되니까 128. 이게 바로 나온다고.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걸 일일이 노가다로 쑥 구해야 되지만 내가 요 관계식을 보고 요게 혹시 보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은 F7은 원샷으로 구해질 수도 있다는 거야. 되시겠죠? 응? 그 정도 느낌만 가지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유형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정의역, 공역, 치역은 설명을 싹 드렸으니까 문제 바로 가볼게. 정의역은 집합 S, 공역은 집합 Y, 치역은 함수값들의 집합이라 그랬어, 그치? 자, 그럼 보자. 자, fx는 지금 1차 함수야. 자, 근데 집합 x에 대해서 자, 요 멘트 잘 보세요. 자, x에서 x로의 함수다. 요게 무슨 뜻이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야. 이해돼? 즉 다시 얘기하면 x에서 x로 대응이 되는 함수는 정의역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공역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란 얘기야.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 이게 지금 1차 함수니까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표현을 해보시면 사실 이렇게까지 안 그려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지금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 요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치? 돼? 그런데 공역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y값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요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 안에, 요 사각형 안에 이 1차 함수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라 그랬냐면 뭐랑 뭐랑 같게? 공역과 치역이 같도록. 공역과 치역이 같도록이라는 얘기는 함수값의 범위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직선이잖아. 어떻게 지나면 돼? 대각선으로 지나면 되죠.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직선이 자, 요런 식으로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우리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가 아니야. 왜? 공역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림상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져야 돼. 그치? 근데 아까 우리 함수 정의가 뭐라 그랬어? 모든 x에 대해서 화살표가 나가야 되지. 근데 얘는 x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어있지.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어있지. 그럼 이 경우에 fx는 우리 주어진 집합에서의 펑션으로 정의가 될 수가 없는 애야. 자,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갔다고 쳐볼게. 얘는 우리 집합에서의 함수야, 아니야? 얘는 우리 집합에서의 함수지. 모든 x에 대해서 화살표가 다 나갔어. 근데 뭐에 위배된 거야, 얘는? 공역과 치역이 달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림에서 공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y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공역이잖아. 근데 우리 요 초록색 직선에서의 치역은, 즉 함수값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대응이 됐지, 지금 y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은 이 함수값이 여기를 꽉 채워야 된다고. 어떻게 그려줘야 돼? 대각선, 대각선을 잇거나 대각선, 대각선을 잇거나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니네한테 조건을 하나 던져줬어. 뭘 던져줬어? A와 B는 0이 되면 안 된대. 그치? 자, 근데 보면은 요 직선 있잖아? 요 직선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요 점의 좌표가 3, 3이야. y는 x지. 뭐가 없어? 절편이 없단 말이야. b가 0이죠. 따라서 우리 조건의 모순이야. 그치?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답은 요 직선이겠네요. 자, 그럼 요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3이니까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자,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구해지고 답이죠. 그치? 되시겠죠? 응? 근데 요 멘트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저기 유형 한 7, 8번 가면 다시 한번 나올 거야. 요렇게 증가나 감소 1대1 함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있다가 다시 한번 1대1 대응 함수라는 말로 정의를 한번 할 거야.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복습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공역이랑 치역 확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되시겠죠? 여기까지는?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요것도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두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다.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로 함수의 상등이라고 불러. 봐봐. 지금 모양으로 보시면 fx는 1차 함수고 gx는 2차 함수야. 그치?
그럼 당연히 서로 다른 함수지. 근데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 이게 뭔 개소리야? 어떨 때 우리가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지를 정의를 해야 돼. 그럼 어떨 때 우리가 함수가 같다고 할까요? 다 같아야 돼. 우리가 정의한 세 개의 집합이 뭐뭐뭐 정의했어? 정의역, 공역, 치역.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두 함수가 같으려면은 자, 일단 그 함수에 정의된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요.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의된 그 정의역에 속한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 이해돼? 응?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만족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서로 두 함수가 같은 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즉, 다시 얘기하면 모양은 달라도 봐봐. 집합 x가 이렇게 있는데 자, x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근데 여기서 같은 애로 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즉, 요 정의역에 대해서 두 함수가 같으려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f-1과 g-1이 같고 돼?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값인 f1과 g1이 같기만 하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되시죠? 즉 함수의 어떤 모양하고는 상관이 없어. 응? 자, 그러면 계산 연립방식 푸시면 되니까 자, 따라서 f-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g-1은 마1, 마3, 마1, 마이너스 5야. 자, 그 다음 f1은 a 플러스 b죠. 자, g1은 3 빼기 2니까 1이야. a값, b값 바로 구해질 거야. 자, 더해주면 2b가 마이너스 4니까 b는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넘겨서 a는 3. 이렇게. a하고 b 곱하시오니까 답은 마이너스 6으로. 그치? 하실 수 있겠죠? 응? 다시 얘기하면 요 a, b 딱 저렇게 정해진 딱 한순간에만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란 얘기야. 되죠? 응? 자, 그래서 함수의 상등 정의해봤고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정의 같은 애들은 자, 넘어가실게요. 자, 이제 유형 6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4개의 함수를 배울 거야. 원래는 교과서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얘들아 정의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무슨 함수인지를 알아먹어야 돼. 자, 일단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함수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가 구별이 되십니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승훈 씨? 자, 1대1 함수랑 자, 우리 1대1 대응 함수가 구별이 돼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x1이라는 애가 자, 정의역의 원소야. x2라는 애도 정의역의 원소라고 해볼게. 자, 그럼 이때 x1과 x2가 다른 원소면 걔네들의 함수값인 fx1과 fx2가 다를 때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불러. 그럼 니네는 뭐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각인시켜 놔야 되냐면 요 명제를 정확하게 각인시켜 놔야 돼. 여러분들 시험지에 앞으로 어떤 시험지를 보든지 간에 1대1 함수다 라고 주지 않아. 그냥 fx가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줘. 그럼 요렇게 던져줄 거야. 이해돼? 자, 그런데 학교 시험에 살짝 까리하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주지 않고 어떻게 주냐 하면 명제 배웠죠, 나랑? 어떤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이야? 대우도 참이야. 학교 시험에 살짝 까리하면 대우로 줘버려. 대우가 뭐야?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 부정이죠. 응? 자, 그럼 결론 부정해봐. fx1과 fx2가 어쩌면 같으면 x1과 x2가 같다야. 요렇게 주면은 확 1대1 함수 느낌이 들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주면 애들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 두 개가 서로 똑같은 말이야. 서로 무슨 관계니까? 대우 관계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요걸 갖다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정의를 했는데, 자, 선생님 여기다가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볼게. 자, 집합 x가 1, 2, 3이야. 집합 y가 2, 3, 4, 5가 있다고 해봐. 자, 여기에서 펑션이 요렇게 나갔어. 자, 이 함수는 방금 정의한 1대1 함수일까요? 1대1 함수가 아닐까요? 1대1 함수가 맞죠. 왜? x 값이 다를 때 뭐만 다르면 돼? y 값도 다 다르면 돼. 이해돼? 즉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는 어디만 살피면 되냐면 여기만 살피면 돼. 화살표를 2개 받는 y가 없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대응이 되지 않는 애가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이 없어. 1대1 함수는 y가 화살표를 한 개씩만 받기만 하면 돼. 이해돼? 자,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는 그러면 뭘까? 이렇게 빵꾸가 나는 애가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1대1 대응 함수는 위에서 정의한 1대1 함수 중에서, 즉 1대1 함수의 부분 집합이야. 1대1 대응은. 즉 1대1 함수 중에서 뭐랑 뭐랑 같을 때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야. 지금 선생님이 예시를 든 요 상황은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공역은 2, 3, 4, 5인데 치역은 2, 3, 5잖아. 이렇게 빈자리가 있다고. 빈자리가 없는 함수들이야. 이해돼?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 빈자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한 개씩 꽂히는데 원소가 다르면 안 되겠지. 이해돼?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x는 2, 3, 4야.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y도 원소가 3개만 딱 있은 다음에 얘네들이 하나씩 꽂혀야 된다고. 되시겠죠? 요거 2개 확실히 구별이 되시죠? 그리고 특히 요 1대1 함수 정의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응? 자, 근데 1학년 수학에서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앞으로 니네가 함수를 계속 배우게 되면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왜 많이 나오냐면 다음 시간, 빠르면 오늘, 늦으면 다음 시간에 이제 역함수라는 거를 배울 거야. 응? 얘가 왜 중요하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야. 얘들아,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야. 특정한 어떤 여건이 만족이 돼야 존재할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럼 역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니네가 선행은 다 했잖아. 겨울에도 하고 중학교 때도 하고. 역함수는 역대응 함수거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역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역함수는 우리가 인버스 F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역대응을 했을 때 얘는 일로 가, 얘는 일로 가, 얘는 일로 가. 그럼 얘는 1대1 대응함수가 아니니까 역함수가 없는 함수거든? 얘는 왜 역함수가 없을까?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함수는 어떻게 돼야지 정의된다 그랬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씩 다 가야 된다 그랬지. 근데 이 역함수는 정의역이지 얘로 바뀌었잖아. 여기에서 지금 얘가 갈 자리가 없지.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이해돼? 역함수가 되려면 얘처럼 역대응에서도 모든 애들이 다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봐봐. 얘는 지금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역함수가 없었잖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어. x가 1, 2, 3이야. y가 1, 2야. 요렇게 왔어.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야. 그치? 근데 y의 빈자리는 없지. 역함수 있어 없어? 얘는 왜 없어? 화살표가 두 개가 뻗어나가죠. 역대응이 됐을 때. 역대응을 하면은 얘가 이제 정의역 역할을 하는데 한 자리에서 두 개의 화살표를 뻗어나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함수 정의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일 때? 그 펑션이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야. 되시겠죠? 1대1 대응함수가 역함수에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머릿속에 박아두면 돼. 되시죠? 요거 두 개는 확실히 구별이 되셨어?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보시고 자, 이제 항등함수, 상수함수 가볼게. 자, 1대1 대응인 것만을 골라보래. 단,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실수 전체, R에서 R로 가야 돼. 함수가. 근데 치역도 실수 전체인 애를 찾는 거야. 좀 기억부터 봐봐. 결국은 얘네들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니네가 판단이 될 거야. 기억은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야. 치역이 하나지. 치역이 어떻게 돼야 돼? 실수 전체가 돼야 돼.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직선이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얘는 참이죠. 모든 x가 하나씩만 가면서 실수 전체로 다 가죠. 1대1 대응이야. 디귿은 1대1 대응일까 아닐까? 디귿은 아니야. 우리가 디귿 함수를 다시 풀어서 보면 절대값으로 해석을 해서 x가 0 이상일 때는 절대값이 양수로 풀려서 2x로 나와. 그치? x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풀려서 0으로 나와. 얘 때문에 안 되죠?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야. 즉 디귿 함수는 0보다 작을 때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오고 0보다 클 때는 2x가 온단 말이야. 그치? 음의 실수가 대응이 안 된다고. 되시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여기까지 되고. 리을은 보자마자 틀렸어. 2차 함수는 뭐가 존재해? 제한된 치역이 존재해. 뭐가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있기 때문에. 그치? 리을은 그래프가 위볼 그래프잖아. 이 최대가 위쪽으로 대응이 안 돼. 치역이 실수 전체가 돼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쵸? 그리고 얘는 모두 위배됐어. 하나의 y값에 x가 하나만 꽂혀야 되는데 얘는 몇 개 꽂혀? 2개 꽂히지?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얘도 틀렸어. 자, 그럼 미음. 미음은 어지간하면 맞겠네. 봐봐. 미음은 1대1 대응이죠. x가 양수면은 y는 x. x가 음수면은 3x. x 하나당 y 하나씩 치역이 실수 전체로 꽂힙니다. 그쵸? 자, 그래서 1대1 대응을 이렇게 고르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되셨죠? 응?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요거 아까 유형 몇 번 하고 똑같아?
유형 3번인가 4번인가 문제가 100% 똑같지? 유형 3번에 뭐 했어 우리?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970번 문제 있죠?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치? 뭐 하면 돼? 박스 그려놓고 대각선 그리면 돼. 어? 자, 굳이 좌표도 필요 없어. 이런 거야. x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야. 그치? 자, y는 1에서부터 13까지야.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대각선이. 근데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을 아까는 A, B가 0이 아니다로 줬는데 이번엔 뭘 그냥 지정해줬어? 기울기의 부호를 지정을 해줬죠. 기울기가 양수여야 된대. 그러면 요 대각선 1차 함수 만드시오야. 그치? 자, 그러면 두 점의 좌표를 아니까 봐봐. 기울기 x가 6 증가했을 때 y는 12 증가했어. 그럼 기울기는 2고요. 그쵸? 돼? 자, 점 하나 찍어. 뭐 이런 애 찍어볼까요? 3,1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x-3 플러스 1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쵸? 돼? 자, 그러면 a 더하기 b를 구하래. x에다 1 꽂으란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x에다 1 꽂아주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3이니까 a 더하기 b는 9로 구해지겠죠. 그쵸? 되십니까? 응? 자, 그래서 1대1 대응 하나 확인해 보셨고, 자, 그럼 넘어가실게요. 자, 요 두 개 함수도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갈게. 자,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우리가 기호도 있어. 항등함수는 보통 i라고 표현을 해. 항등함수 뭔 거 같아? y는 x. 그치? 항등함수는 어떤 애가 펑션에 들어갔을 때 의미가 없는 똑같이 자기 자신은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래서 항등함수는 정의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함수값이 자기 자신이야. 되죠? 어떤 펑션을 들어가나 마나한 함수야. 항등이란 말이 그런 거잖아. 내가 옛날에 항등원 니네 수업하면서 항등이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어? 한 번도 안 했어? 항등, 역 이거 출발 자체가 내가 설명 한 번도 안 했어? 봐봐. 우리 수학에서 이제 항등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역이란 말도 되게 많이 나와. 역이란 말도 니네 역수, 역함수 되게 많이 나오지. 그치? 이게 항등이란 말이 뭐냐 하면요. 수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항등이란 말은 하나마나 어떤 여기엔 뭐가 올 수 있냐면 뭐 더하기가 올 수도 있고 뭐 곱하기가 올 수도 있고 뭐 합성함수가 올 수도 있고 수학적인 어떤 우리가 연산을 했을 때 하나마나한 어떤 작용을 하는 애들 전부 다 항등이란 말을 붙여. 그럼 봐봐. 더하나 마나한 수야. 여기 뭐 와야 돼? 0이 와야 되지. 요새는 용어를 잘 안 써. 얘를 갖다 우리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 이렇게 불러. 여긴 뭐 와야 돼? 1. 이 1을 곱셈에 대한 항등원 이렇게 불러. 항등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어? 항등함수는 이거야. 요 기호 무슨 기호야?
합성함수 기호지. 합성 하나만한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 원래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항등이란 말은 하나만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여기란 말은 어떻게 쓰냐면 요 자리가 이제 항등 자리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등원 이렇게 불러. 덧셈, 곱셈 함수 종류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라는 말은 뭐냐면 결과가 항등원이 나오도록 하는 인자들이야. 그럼 덧셈에 대한 역어는 뭘까? 뭐 더해야지 0이 돼? 마이너스 A. 그치? 곱셈에 대한 역어는 뭘까? 그래서 걔를 우리가 무슨 수라고 불러? 역수라고 불러. 이거 곱해서 뭐가 돼? 항등원이 되지. 이걸 우리가 역수라고 부른다고. 봐봐. 혹시 선행하신 분들 이거 기억나나? i가 항등함수였지. 합성 하나만한 함수. f에다가 뭘 합성하면 항등함수 돼?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불러 우리? 역함수라고 부르지. 그치? 역이라는 어원은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역이라는 어원을 쓰는데 역이라는 어원은 연산을 했을 때 항등이 나오는 애들을 우리가 전부 다 역이라고 불러. 역수, 역함수 다 여기서 출발한 거야. 이해되시죠? 응?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항등함수라는 거는 하나만한 x가 들어갔을 때 x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여기까지 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니네가 알고 있는 그거야. y는 3, y는 마이너스 2. 그치? 즉 니네가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상수함수는 어디 축에 평행한? x축에 평행한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이렇게 안 줘. 어떻게 주냐면 이걸 정의로 줘. 자, 상수함수는 1대1 함수 정의하고 한 끗 차이야. 이거야. 자, 두 x값이 달라. x값이 달랐을 때 y값이 다르면 무슨 함수야? 1대1 함수. 근데 y값이 항상 같아. 그럼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 응? 이런 거죠.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1, 2, 3, 4 정역이 이렇게 있어. 자, 공역이 0, 1, 2 이렇게 있다고 쳐봐. 자, 그러면 이때 상수함수는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3가지. 상수함수라는 거는 다 몰빵이야. 전부 어디로 가야 돼? 똑같은 애로 가야 돼. x값은 다 다른데 y값은 다 똑같죠. 요거야. 되시죠? 학교가 가끔 미치면 이것도 뭘로 줄 수 있을까? 대우로 줄 수 있다고. 이해돼? 이거를 이렇게 줘버리면 애들이 또 잘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두 개가 같은 말이야? 근데 와닿지가 잘 않아. 대우를 줬을 때. 그래서 우리가 명제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을 땐 익숙할 거야. 어차피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니까. 근데 이거 나중에 1년 뒤, 2년 뒤도 계속 알아야 된다고. 응? 자, 그래서 요게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의 정의야. 자,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 F는 상수함수고 F는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래. 그럼 F2는 뭐란 얘기야? 항등함수니까 들어가나 마나 얼마? 2야. 그치? 그럼 G마일은 자동으로 얼마야? 5가 돼야 되니까 3이죠. 그치? 자, 그럼 보세요. F5는 들어가나 마나 얼마 나와야 돼? 항등함수니까 5가 나와야 돼. 저기서 G4 얼마야? 그치. 얘로 일정해야 돼. 상수함수니까. 그치? 그럼 G4도 얼마? 3이야.
되시겠죠? 이런 애들은 정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틀릴 수가 없으니까 인지 똑바로 하시고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합성함수, 아니 항등함수, 상수함수까지 정리하셨으니까 자, 넘어가셔서 다 했죠. 요것도 그냥 집에서 해보시고 자, 이제 개수로 가볼게. 한번 끊고 갈까요? 12시네. 여기서부터 잠깐 끊었다 갈게요. 이번에 이 함수 개수가 학교에서 킬러로 나올 수 있거든? 이게 뭐랑 엮어서 나오냐면 니네 중간고사 때, 1학기 때 경우의 수랑 엮어서 요거랑 엮어서 나오면 또 막 가는 거야. 순혈조합 막 까먹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내는 게 불법이 아니잖아. 어차피 배운 거니까. 그치?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또 모르니까 학교마다. 요거 C단계 같은 거 푸시면서 대비는 해야 돼. 펀내자랑 푸시면서. 응? 자, 요거 기본 유형이니까 문제는 간단해. 자, 1, 2, 3. 자, 공역도 똑같다 그랬으니까 1, 2, 3이야.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내가 유형별로 정리를 해둘 테니까 잘 봐봐. 원래 함수 개수를 나중에 확률과 통계까지 배우면 총 4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물어보진 않을 거야. 응? 이제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만 첫 번째 그냥 요 상태에서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요거 우리 문제에 국한된 거 말고 여기서 그냥 새롭게 펑션을 정의를 해놓고 가볼게. x가 x1부터 n개의 원소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펑션이고. 자, 공역은 자, y1부터 이번에는 m개의 원소가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현재 고1 시점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함수 개수, 그 다음에 1대1 함수 개수. 요거 물어볼 수 있고, 세 번째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물어볼 수 있고, 네 번째 상수함수 물어볼 수 있어. 항등함수 이런 거는 특별한 경우니까 좀 이따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경우의 관점으로 가볼게. 얘들아, 함수 개수 물어봤어. 그냥 우리 함수 조건만 만족하면 돼. 함수 조건이 뭐였지? 정의역에 2가지만 만족하면 돼. 정의역이 어떤 원소가? 올, 모든 원소가. 얘네들이 전부 다다 화살표 몇 개씩만? 1개씩만 가면 돼. 자, 그럼 가봐. 얘 몇 군데 갈 수 있어? 3군데 다 갈 수 있지. 얘는 2군데 뒤질랜드 몇 군데 갈 수 있어? 얘들아, 3군데 다 갈 수 있어? 1대1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잖아. 응? 얘가 1로 갔어. 얘 1로 못 가? 갈 수 있어. 얘도 몇 군데 갈 수 있어? 3군데 다 갈 수 있다고. 응? 봐봐. 그럼 여기서 해볼게. 원소가 m개가 있어? 얘 몇 군데 갈 수 있어? m군데 다 갈 수 있어. m 곱하기. 얘도 몇 군데 갈 수 있어? 다 갈 수 있지. m이 몇 번 곱해질까요? n번 곱해지겠지. 그치? 함수의 개수는 m이 n번 곱해진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란 거는 얘가 간 데를 얘가 가, 못 가? 못 가지.
자, 이거 해볼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요렇게 추가시켜 볼게요. 1 몇 군데 갈 수 있어? 5군데. 2 몇 군데 갈 수 있어? 4군데. 3 몇 군데 갈 수 있어? 3군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학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1학기 기말고사. 그치? 1대1 함수는 뭐야? 순열이야.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일반화 시켜봐. 얘 몇 군데가? m군데 다 갈 수 있지. 얘는 m-1군데 갈 수 있어. m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n개를 선택해서 줄을 세우시오야. 얘는 m 퍼뮤테이션 n이야. 이해돼? 응? 자, 그 다음에 요 새끼 잘 봐.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라는 건 무슨 말이야? x값이 커지면 y값도 어떻게 돼? 커진다. 증가함수. x값이 작아지면 y값은 아니 반대로 얘기했다.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질 때 감소함수. 자, 증가함수, 감소함수도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줘. 자, x1과 x2가 있는데 x1보다 x2가 커. 이때 함수값도 fx2가 fx1보다 클 때, 요때 무슨 함수? 증가함수. 반대로 x2가 큰데 함수값은 x1이 커. 요런 애들을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불러. 응? 자, 그럼 봐봐. 가만히 생각을 해봐. 얘네들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증가함수 개수 몇 개인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좆됐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봐봐. 1, 2, 3이 대응될 애들을 내가 정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1대1 함수란 얘기지. 얘가 다르면 얘도 당연히 다르겠지. 이해돼? 그러면 만약에 1, 2, 3이라는 애가 요렇게 치역을 갖는다고 해볼게. 그러면 1과 2와 3이 갈 자리가 정해져 있지.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고 2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되지. 왜? 함수값이 증가해야 되니까. 3은 어디로 가야 돼? 5로 가야 되지. 그럼 우리는 증가함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갈 자리만 뭐 해주면 돼? 뽑아주기만 하면 돼. 뭐의 정의야? 컴비네이션의 정의야. 이해돼? 즉 우리는 5개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 3개만 뽑아주기만 하면 얘네들이 갈 자리는 정해져 있다고. 줄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공역에 있는 m개의 원소 중에서 우리가 갈 자리 n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돼. 이해돼? 근데 이게 1대1 함수면은 얘네들이 막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왜, 레오나, 왜? 왜? 한글이 없는데? 이거? 보여?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이미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게 경우의 수가 1학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2학기 때 니네 시험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 예전에는 이게 경우의 수가 2학기 기말에 있어서 함수에서 이걸 못 물어봤거든?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걸 이제 선생님들이 맘 놓고 물어볼 거란 말이야.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봤었는데. 응? 물론 안 물어볼 수도 있긴 해. 선생님들이 사실 좀 게을러. 옛날에 내던 습관대로 내긴 하는데 가끔가다 학교에서 우리 수학 선생님이 되게 젊다. 막 열정적으로 막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있어, 가끔. 막 최근 모의고사 막 갖다 내고.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나이가 좀 많다. 할아버지야. 거의 똑같이 내.
근데 막 30대 초반, 20대 후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선생님들. 무서운 양반들이야. 뭐 보면 아냐면 프린트 보면 알아. 학교에서 지금 프린트 보면은 막 최근 모의고사 막 갖다 실어놓고 이런 선생님들 있잖아. 조심해야 돼. 어쨌건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상수함수는 몇 가지일까? m가지. 전부 여기로 가거나 전부 여기로 가거나 경우의 수가 m가지죠. 그쵸? 이 정도 물어볼 거야. 되시겠죠? 응?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가볼게. 자, 우리 문제는 1, 2, 3이 1, 2, 3으로 가는데 첫 번째 P는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세면 되지. 몇 P면? 3P3. 다른 말로 바꾸면 3 팩토리알. 그치? 자,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3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줄을 쓰시온데 요거는 팩토리알 정의하고 똑같으니까 6가지야. 그치? 그냥 경우의 수 고배법칙을 해도 상관이 없어. 얘 몇 군데 갈 수 있어? 3군데. 얘는 2군데, 얘는 1군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치? 응? 그래도 우리가 수학 기호를 배웠으니까. 응? 자, 그 다음에 Q. 항등함수는 뭐였어?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그럼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응? 그래서 항등함수는 특이한 함수기 때문에 잘 안 물어봐. 왜? 항등함수가 되려면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돼.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그치? 상수함수 몇 가지? 상수함수는 공역의 원소개수 3개만 하면 되죠. 3가지. 되시죠? 응? 근데 이제 C단계 정도 가면 어려운 거 좀 있을 거야. 고민을 해보시고 풀어보세요. 응? 자, 그래서 함수 개수 요 정도 보시고 991. 여기 상문제 하나 있나? 있을 것 같은데. 995, 996. 996으로 한번 해보세요. 함수 개수 한번 세봐. 야, 관계식 봐봐. fs랑 뭐랑 같대? f-x랑 같대. 뭐 이 문제가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데 저거 뭐의 정의야? 무슨 함수 저런 함수를? 상수함수. 상수함수. 너 종기쌤한테 이른다 가서. 태연아 이거 뭐의 정의야? 뭐의 정의? 방금 뭐라고 떠들었잖아. 뭐라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뭐긴 뭐야 임마. 야, 그러면 아까네. 중간고사 내용으로 대답해봐. 무슨 대칭이야? x의 부호가 바뀌었는데 함수값이 같아. 그래, 거지 같네 진짜. y축 대칭. y축 대칭은 기억나? 니네 대칭이라고 한지 지금 몇 달도 아니고 한 2주 되지 않았어? 2주? y축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우함수라고 불러. 다항함수인 경우에 무슨 차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짝수 차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야. 설마 우함수, 기함수 처음 들어봤다 이런 구라치지 마시고. 처음 들어봐? 들어보긴 했어? 이런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 그래. 우함수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y축 대칭인 함수야. 뭐 이 문제를 개수를 구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앞으로 모든 시험에 항상 나올 거니까 우함수, 기함수는 3년 내내 나올 거야. 응? 대표적인 우함수가 y는 x제곱 같은 애들. 방금 암세포 한 3개쯤 생긴 것 같아 나. 저게 뭐야부터 시작해서 야, 봐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우의 수 관점에서 얘랑 얘랑 어떻게 가야 돼? 같은 데로 가야 돼. F3과 F-3이 같다지. 그래 안 그래? 얘 몇 군데 갈 수 있어? 2개. 3군데 갈 수 있지?
얘랑 얘는 근데 어떻게 가기만 하면 돼? 같은 데로 가기만 하면 돼. 얘로 가거나 얘로 가거나 얘로 가거나 몇 가지? 세 가지. 어? 이제 빨간색 끝났어? 0. 몇 군데 갈 수 있어? 두 군데, 또 두 군데 이지라. 1대1 함수란 말 있어 없어? 없는데 왜 자꾸 1대1 함수라고? F형도 몇 군데 갈 수 있어? 세 군데 갈 수 있지? 이게 막 소름 끼치게 어렵고 그러진 않잖아. 몇 가지? 9가지? 돼, 안 돼? 결국 저 관계식의 의미는 3하고 마이너스 3이 같은 데로 가라 이거잖아. 그치? 되시죠? 나중에 우함수, 기함수 요거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나랑 하든 종직이랑 하든 뭐 할게. 일단 경우에서 관점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996번 이렇게 보시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 시험에 함수 개수 경우에서 나오지 말라고. 나오면 큰일 나겠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두 개 함수를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할 건데,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까지는 오늘 못 하겠네. 사실 함수에서 요거를 다룰 때가 이제 제일 어려워. 이것 때문에 니네가 수학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야. 나중에 이제 미분 적분까지 갔을 때 결국 수능의 거의 모든 킬러는 합성함수야. 응? 근데 지금은 그냥 1학년이니까 합성함수의 정의 정도만 하고 넘어가. 응? 결국 이런 느낌은 가져야 돼. 합성함수는 이 새끼는 죽여야 돼.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이 새끼한테 죽임을 당하면 안 돼.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 자, 그럼 이제 합성함수라는 게 뭔가 이런 거야. F란 함수가 있어. F에 A라는 애가 있다고 쳐볼게. 응? 자, Y에 B라는 애가 있어. 자, 그래서 A가 B로 이렇게 대응이 돼. 이렇게 대응이 돼.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함수값 관계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FA는 뭐이다야? B이다야. 그치? 여기까지 되죠? 응? 자, 근데 이번에는 요 Y를 정의역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함수 펑션 G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공역을 Z라고 잡고, 자, 이때 C라는 애에 대해서 B가 C로 대응된대. 자, 그러면 이때 요거를 마찬가지 함수값 G에 대해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GB는 얼마다? C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이 두 번이 귀찮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대응되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돼? 자, 이때 이렇게 다이렉트로 대응되는 요 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되시죠? 그래서 읽어봐. 뭐라고 읽어야 돼? G 합성 F라고 읽으면 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에 X 대신에 누가 들어온 거야? FX가 들어온 거야. 돼? 그래서 요 관계를 우리가 함수값으로 다이렉트로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 G 합성 X 대신에 누가 들어왔어? A가 들어왔을 때 어디로 갔어 지금? C로 갔다고. 그치? 단계별로 써볼게. FA는 지금 뭐야? FA는 B죠. 그치? GB가 뭘로 갔어? C로 갔다고. 이 두 번의 대응을 원샷으로 한 번에 대응시키는 함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순서가 중요해. 먼저 대응되는 걸 어디다 써야 될까? 뒤쪽에다가. X가 여기부터 대응되잖아. 그러니까 먼저 대응되는 걸 뒤에다 쓰는 거야. 이해돼? 응? 이거를 거꾸로 쓰면 될까 안 될까? 완전히 다른 함수가 돼버려. 되십니까? 이렇게 보면 별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근데 봐봐. 자, 질문을 하나 해볼게. 합성함수는 모든 f와 g에 대해서 항상 만들 수 있다. 맞아, 틀려? 고민을 살짝 해봐, 빨리. f하고 g란 함수가 있어. 그럼 두 개의 함수는 무조건 합성함수를 만들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이유를 얘기해봐. 왜 항상 만들 수 없을까? 어? 중간에. 봐봐. 예를 들어서 F란 애가 1, 2야. 자, 공역이 1, 2, 3에 있어서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런 함수가 있어. 응? 자,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여기에서 자,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둘 다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 정의가 된 함수죠. 자, 그럼 이때 자, 요 합성함수 정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봐봐. 이거잖아. 자, 내가 x에다가 4를 꽂아볼게. G4 얼마로 갔어? 5로 갔지? F 있어, 없어? 없지? 왜 정의가 안 되는지 알겠어? 합성이 됐을 때 먼저 대응된 함수, 얘가 지금 먼저 대응된 함수의 함수값이지. 함수값의 집합을 우리가 무슨 역이라고 부른다고? 치역이라고 부른다고. 먼저 대응된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대응된 함수의 정의역이 있어야 돼. 즉 F4가 5잖아. 함수값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함수가 출발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출발 자체가 안 되지. 5라는 애가 F에 없으니까. 이해돼?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합성함수가 F 합성 G라는 함수가 있을 때 F 합성 GX라고 있을 때 자, 요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일단 결론적으로 얘들아 합성함수도 항상 만들 수 있다는 틀린 말이야. 아까 역함수도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 그랬지. 역함수는 언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랬어? 1대1 대응함수일 때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랬어. 그치?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야. 자, 합성함수 언제만 존재할 수 있냐면 먼저 대응된 함수 gx 요거에 무슨 역이 치역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 뭐에? fx의 무슨 역에? 정의역에. 이래야 함수가 정의가 될 수가 있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왜? 잘 물어보니까. 여기까지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합성 함수의 정의고, 자, 정의 하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정의했으니까 성질을 몇 개를 정리를 해드릴 거야. 응? 자, 그러면 일단 요 정의 가지고 유형 997 문제 하나 풀어보고 다음 유형 가서 성질 정리를 해볼게. 일단 요건 이해됐어? 자, 그러면 997번의 문제는 뭐 간단해. 한번 바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F 합성 G마 1을 구하래. 꽂기만 하면 돼. G마 1 얼마야? G마 1? 마이너스 3이지. 그치? 그럼 G마 1은 마이너스 3이야. F 마이너스 3 어디다 넣어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위에다 넣어야 되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3 위에다 넣으면 얼마야? 첫 번째 함수값 10이야.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에다가 F2를 합성을 했어. 그치? 자, F2 밑에다 넣어야 되니까 얼마야? 4라는 상수함수니까 그대로 4야. 자, G4는 2차 함수에 대입하시면 16에서 4 빼니까 12죠. 함수값은 그냥 계산이니까 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로. 자, 여기서 합성함수 함수값 구하기 하나 해보셨고요. 자, 넘어가셔서 자, 이제 요거를 하나 하기 전에 보실 텐데, 자, 우리 정의를 했으니까 여기서 몇 가지 합성함수의 성질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내가 처음에 여기서 설명을 했어. 합성함수의 표기를 했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 먼저 대응된 함수를 뒤에다 써야 돼. 그러면 봐봐. 합성함수는 F 합성 G라는 함수랑 G 합성 F라는 함수랑 다른 함수야, 그치? 근데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요 멘트랑 그러니까 등호에서 등호가 성립한다랑 성립하지 않는다가 여러분이 그런 느낌 알아야 돼.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약에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이거 항등식이야. 어떤 x를 꽂아도 성립해. 근데 얘가 다르다라는 거는 항상 다르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결국 항등식의 부정은 뭐야? 명제에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모든의 부정은 뭐였어? 어떤이었지? 썸이란 말이야. 즉 성립하지 않는 x값이 존재한다야. 이해돼? 응? 자, 그러면 요 멘트의 의미는 F와 G 합성한 거랑 G랑 F랑 합성한 게 다르다라는 의미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달아. 일반적으로는 성립을 하는데 여기서 요거를 알아야 돼. 이게 성립하는 FG가 존재할 수도 있다야. 요 의미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야. 응? 그러니까 항등식에 대해서 이게 등호가 들어갈 때랑 이게 부정을 했을 때는 부정의 의미는 성립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응? 자, 그러면 이게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앞과 뒤를 바꾸는 거를 무슨 법칙이라 그래? 교환 법칙이라 그러지. 사칙 연산에서 교환 법칙이 되는 게 어떤 애들이야? 더하기랑 곱하기에서 교환 법칙이 가능해. 그치? 빼긴 안 되죠?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적용이 안 돼. 근데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교환 법칙이 적용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어떨 때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느냐 이거야. 응? 그래서 이 존재할 수도 있다에서 여기서 내가 대표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애 두 가지를 적어줄게. 첫 번째는 아까 I 무슨 함수였어? I 항등함수였어. 항등함수가 뭐였어? y는 x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어원도 설명해줬죠.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합성 하나만한 함수. 그럼 이거 뭘로 똑같아야 돼? f로 똑같아야 되지. 항등함수는 교환이 가능해. 뭘 먼저 합성해도 상관이 없어.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연산을 했을 때 항등이 나오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역이라고 불렀지. 역수. 그럼 여기에 뭐 들어와야 돼? 역함수 들어와야 되지. 그치?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을 했을 때 얘도 교환이 가능해.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합성함수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두 가지 함수야. 뭐하고 뭐가 성립한다고? 항등함수하고 역함수는 합성해서 교환이 성립해.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아 요 멘트를 잘 이해해야 돼. 이게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야. 응?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여기까지 되시면은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가 주어졌을 때 교환이 성립을 하지 않는데 제가 특정한 애들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있다란 말이야. 그 x값을 구하라는 거야 지금. 이해되시죠? 응?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합성함수 구하기 여기서 연습해 볼게. 자, 먼저 f 합성 g부터. 자, 그럼 얘는 f에 x 자리에 누구 대입하시오야? gx 대입하시오야. 그치? 자, 그럼 fx가 1차 함수인데 요 자리에 누구 꽂으라고? gx 꽂으라고. x 대신에 gx를 이렇게 꽂으시라고. 그치? 자, 근데 gx도 1차 함수야. 자, gx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였어. 여기까지 되죠? 그럼 나중에는 요 과정 없이 그냥 한 번에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f 합성 gx는 요런 1차 함수로 만들어져. 되죠? 자,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자, g에다가 f를 합성을 하래. 다시 얘기하면 gx에 x 대신에 fx를 꽂으시오야. 꽂으시오야. 자, 그러면 얘는 뭐냐 하면은 fx가 마이너스 x인데 그 x 자리에 fx 이렇게 꽂으란 얘기라고. 여기까지 되죠?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야. 요 과정 이해되시면. 자, 그러면 마이너스 fx가 a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들어와.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야. 그치? 근데 두 함수가 같대. a값 구할 수 있겠죠? 지금 기울기,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뭐만 y 절편만 같으면 두 함수가 같은 함수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로? 2로.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교환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하는 애들이 특정한 애들이 있을 수 있다야.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돼. 되시겠죠? 자, 그래서 1002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ABC 구해보제. 자, 지금 미지수 3개야. 일단 첫 번째 미지수인 A는 바로 줬어. F2 가지고, 그치? 자, 이 조건에서 F2는
자, 2 플러스 a니까 자, 여기에 3이래. 그럼 a는 1이니까 일단 답에 의미가 없어. 곱하기 구하시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b하고 c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요걸 줬단 말이야. 자, f에다가 지금 gx를 꽂으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니네가 뭘 하나 아셔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다 야 이렇게 줬어. 함수에 대한 관계식을 주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쟤는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어떤 x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한다는 의미야. 다시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항등식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항등식 관점에서 보란 얘기는 두 가지. 다항식일 때는 개수가 같아야 되고. 이해돼? 아무 숫자나 찔러 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되고 딱 두 가지야. 응? 자, 그럼 봐봐. 우리 함수에 대한 관계식은 일단 머릿속에 박아놔. 얘는 항등식이야. 항상 성립해. 다시 얘기하면 얘도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돼? 자, 그러면 F 합성 G를 하래. 이제 바로 꽂아볼게. F에 X 대신에 뭐 꽂으시오야? GX 꽂으시오야. 그럼 X 대신에 지금 우리가 BX 플러스 C를 꽂았어. 여기다가 A를 더하래. A는 1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가 뭐랑 같대? 4X 마이너스 2랑 같대. 얘들아, 이 식이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따라서 뭐가 같아야 돼? 대응하는 개수끼리 항상 같아야 돼.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B는 얼마? 4. C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니까 C는 얼마? 마이너스 3. 되죠? 답은 마이너스 12겠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함수는 항상 항등식이다 기억하시고. 미정계에서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1005번까지 보셨고요. 자, 넘어가셔서 1009번 한번 해볼게요, 얘는. 자, 일단 얘들아, 요 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이 함수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G합성 fx를 구해볼게. 자, G합성 fx는 여기다가 fx 꽂으시오야, 그치? 그럼 fx 플러스 5야. 자, 근데 fx가 지금 0을 경계를 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 그치? 자,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면 여기다가 5를 더하시오니까 x제곱 2ax 플러스 10이 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x가 0 이상일 때는 여기다가 5를 더하시오니까 x 플러스 10이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함수의 치역이 0 이상이어야 된대. 돼? 함수 값들의 집합이 0부터 무한대까지 쫙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래프로 한번 봐볼게. 자, x가 0 이상일 때 1차 함수야. 그래프 그려 못 그려? 그리지? 자, 10이 요 정도 있을 때 요렇게 가는 1차 함수야. 현재 치역이 10 이상이지. 그럼 0부터 10을 얘가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2차 함수 모양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그래야 함수 값이 0부터 쭈르륵 올라갈 수 있잖아. 돼, 안 돼?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돼. 완전 제곱식 돼야 된다고. 그치? 여기가 10이네? 여기 얼마 더해야 돼? 판별식 가봐. a제곱 마이너스 10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럼 A가 뿔마 루트 10이야. 자, 그럼 여기서 선택은 이차함수 몫이잖아. 대칭축이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지금 요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A인데 얘가 음수란 말이야. 자, 따라서 A는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의 실수가 돼야 돼. 뭐 선택해야 돼? 플러스 선택해야 돼. 되시겠죠? 응? 어려워? 할 수 있겠지? 치역이 요거니까 0부터 10까지 치역을 이차함수가 메꿔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차함수가 x축에 튕기는 방법밖에 없잖아.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a는 루트 10이다. 여기까지 1009번 되셨죠? 숙제 오늘 여기까지 할게. 자, 1009번까지 B단계 정리하시고, 야, 니네 또 1학기나 중간고사랑 똑같은 퍼포먼스 보여주면 안 된다. 또 숙제 토요일 됐는데 아무도 안 내고, 자, 그 다음에 C단계 가시면은 우리 지금 유형 몇 번까지 했어? 유형 10 여기까지 했지? 유형 12번. 그러면 C단계가 1071번까지. 숙제 하셔서 빨리빨리 하셔서 되는 대로 빨리빨리 올려.